토트넘의 프리시즌을 통해서 예상했듯이 수비 보강 없이 경기를 하게 될 때 토트넘은 더욱 허접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실점 2번은 박스 안에 크로스에 당했고 한 번은 라인을 올렸다가 단번에 뚫리면서 굴욕적인 실점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조직력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개인 수비력 문제로 실점을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탑소바, 반더벤 영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솔직히 이 두 선수가 온들 수비가 강해진 게 맞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50억짜리 18살 수비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더 황당한 상황입니다. 애슐리 필립스라는 2부 리그 블랙번의 수비수인데 뭐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 조로드는 장점이 없었는데 김민지 밀어내고 데려온 건가요? 네. 우선 토트넘이 영입을 할 때 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인지 못 믿겠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4년 전 이적료 1000만 유로의 김민재를 추천했지만 그마저도 반값으로 후려치려 했던 토트넘입니다. 네. 스펜스 2부 리그에서 매우 좋은 선수라고 데려왔지만 완전 외면당한 상황입니다. 900억, 600억 쓰면서 데려온 선수들 토트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 누가 있습니까? 네. 우선 기대했다가 실망만 클 수 있으니까 냉정합시다. 네. 자, 그럼 토트넘 수비가 강해졌다고 칩시다. 토트넘은 B클럽들과 경쟁할 만 할까요? 네. 우선 쓰리톱은 더 이상 건들 거 없습니다.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기량은 어느 팀과 견주어도 대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미드필더와 윙백이 남았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부터 다시 3미드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즈 감독의 공격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과 이선을 연결해주면서 제대로 된 싸움꾼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비수마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브라이튼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던 이유가 바로 중원에서 한 단계 더 내려온 미드필더 자리였고 콘테 감독 전술에서는 필요성이 전혀 없다 보니 자신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쨌거나 대놓고 까기도 했습니다. 비수마는 콘테 감독이 떠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토트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수마의 인터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비수마는 포스테코글루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다. 그는 아빠, 삼촌, 친구 같은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 감독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스테코글루는 모든 선수들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건다. 그런 행동은 라커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감독이 와서 선수들에게 말하는 것, 그건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콘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수마는 이번 프리시즌 때도 주전급으로 선발 라인업에 올랐는데 팀은 전반전 박살이 나 있었지만 비수마는 지상볼 경합 승률 100%는 물론이고 패스 성공률도 92%로 아주 높았고 심지어 드리블 돌파도 두 차례 시도해서 모두 성공시키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선발 멤버들 중에서 메디슨과 더불어 비수마가 최고점이었죠. 이렇게 브라이튼에서의 모습이 살아난다면 새 전술에서도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수마는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 매우 좋다.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라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는 이 포지션에서만큼은 비수마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메디슨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니까 어떤 미드필더들과 대등하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한 자리에 은돈벨레, 호이베르, 벤탄쿠르가 차지할 텐데 은돈벨레도 공격적인 축구에 특화된 선수니까 투지만 살아있다면 경쟁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그럼 센터백 보강 전제하에 공격수 미드필더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이제 나머지 윙백이 남았죠. 포로는 600억에 데려왔지만 갈수록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윙백을 데려온 게 아니라 윙어를 데려온 것처럼 수비적인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에메르송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에메르송은 레알 베티스에서는 한 시즌에 3골 6도움을 기록하기도 하고 브라질 국가대표도 뽑혔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지만
포로가 온 이후에 갑자기 쇄신한 건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단점들이 가려진 듯 보였습니다. 에메르송이 팬들을 실망시켰던 원인이 뭐냐면 경기 속도인데, 에메르송이 라리가에서는 크로스도 장점으로 평가됐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패스 타이밍도 빠르게 되면서 크로스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프리시즌에 에메르송이 후반에 출전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하프라인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하프라인을 넘은 크로스를 정확하게 버리는 겁니다. 네. 저만 놀란 건가요? 네. 바르셀로나가 괜히 데려갔던 건 아닌 거예요. 네. 에메르송이 진화하고 있다는 건 최소한 포로의 수비 능력보다는 낫다라는 것이고, 센터백 보강했다고 토트넘 수비가 완벽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선의 양 측면에서도 좋은 수비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우도지가 있는데, 우도지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현지 팬들이 가장 만족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도지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 선수가 됐지만 원소속팀이었던 우디네스의 요청에 따라서 한 시즌을 더 임대로 보내고 왔는데요. 우디네스에서 2시즌 동안 총 8득점 8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유망주입니다. 2002년생의 우도지는 아직 만 20살인데 이번 웨스트햄과의 친선 경기에서 바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0대2로 지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도지는 제 몫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감각적인 백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180도 바꾼 겁니다. 뉴 토트넘의 첫 경기에서 바로 데뷔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전반전에 레길론의 저질 경기력이 돋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다 보니 우도지는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레프트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도지의 이쁜 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까지 표현한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도지는 당연히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다, 그와 함께 경기를 하고 그에게 어시스트를 할 생각에 흥분된다라면서 웨스트햄전에서는 같이 뛰지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매우 흥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지의 웨스트햄전 기록을 살펴보면 32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29개를 성공했고 3개의 크로스 중에서 2개를 성공했습니다. 롱볼 패스도 1개 시도해서 1개 성공이니까 기본적인 패스 성공률이 나쁘지 않죠. 네. 영국 매체인 더 부트름 역시 손흥민과 우도지가 보여줄 호흡이 아주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시즌 다시 최고의 기량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흥민이 왼쪽에서 전진하는 것을 즐기는 우도지 앞에서 뛰는 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일 것이다. 이 두 명이 경기장 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토트넘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왼쪽 측면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손흥민과 우도지의 호흡이 맞는 순간 리그 최고의 왼쪽 측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와는 좀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즌 윙백과 호흡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엄청난 득점 손해를 봤던 손흥민이 드디어 다가오는 시즌에는 새롭게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도지가 이상한 늙은 선배 따라가지 말고 레길론에게 손흥민 우선 마인드를 배워서 기회가 오면 항상 손흥민을 먼저 찾는 그런 바람직한 신입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도지의 경쟁자는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페리치를 원래 자리인 공격적인 윙어 자리로 출전시킨 거 보면 여러 방면에서 멀티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나 봅니다.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 패배는 토트넘 베스트 11이 출전했던 게 아닙니다. 손흥민과 은돈벨레도 빠졌고요.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8월 6일 바르셀로나전 쯤에 완전체로 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본인의 주 포지션으로 뛰게 될 비수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한 에메르송,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우도지, 이 선수들의 조합은 조직력을 높이고 당연히 손흥민의 득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술 자체가 달라서 비교는 좀 그렇지만 토트넘이 2년 전 4위를 했을 때 보십시오. 선수들의 퀄리티보다 조직력이 좋으면서 후반 11경기 8승 2무 1패를 거두고 손흥민도 12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많은 손흥민 팬들은 올 시즌을 기대조차 안하고 이적 안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만 토트넘의 이번 시즌 어차피 중간은 없고 개막 후 얼마 안돼서 결론 날 거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게 우선 고려는 그래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자신감을 드러냈던 걸 믿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